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담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책에 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지금 여기에 노노라고 하는 책, 항상 요 뒤에 꽂혀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노노라고 하는 책, 그리고 또 요것은 바로 요 자리에 꽂혀 있었던 것인데, 게테와의 대화. 요 게테와의 대화는 뭐 제가 과거에 종종 읽었었던 것인데, 이제 둘째 녀석이 뭐 관심을 가지고 가끔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뭐 그런 가정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관 속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내 관 속에는 무엇을 둘까? 제가 과거에 이제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대체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거의 한 100% 우리 어렸을 때 화장 문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관에다가 이제 시신을 잘 염해서 이제 묻는데, 그때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동네 어른들이 소주병을 집어넣습니다. 자네 저승 가서도 소주 마시겠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늘 화투 치는 거를 좋아했다면 거기다 화투를 집어넣습니다. 가서 저승 가서 화투나 열심히 치게 즐겁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슬프지만 아픈 이야기죠. 좋지 않다는 술, 그리고 좋지 않다는 화투 도박을 저승 가서도 계속 술 먹고 화투하라 라고 한쪽으로 바라본다면 유쾌하지 못한 일이겠죠. 그러나 또 해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아, 참 시골에 재밌는 일이로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지금 그 당시 70년대니까 청와대 근처에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정독도서관이 있는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또 저희 학교하고는 약간 좀 떨어졌었지만 서울고등학교, 이제 저는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 뒤에 보이는 이런 책들이 이제 경복고등학교 동문집이죠. 임명록인데, 이제 뭐 매년 발간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그 동문회보가 발간돼서 이제 저희가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대학로에 가면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 거기에 가보면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용석 교수 계시죠. 지금 이제 100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70년대는 숭전대학교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안병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병욱 교수님과 김용석 교수님은 1920년생이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에서 세 분이 우리나라 석학이죠. 모두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한 분만 살아계시는 거죠. 김태길 교수님과 안병욱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김용석 교수님만 살아계신데 1920년생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해 100세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금요 강좌에서 격주로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거기 가서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그 강의를 듣습니다. 대체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이었는데, 뭐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공부하기에 바빴는데 금요일만은 좀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그때 저는 안병욱 교수를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병욱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는 관 속에 두 권의 책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어떤 분은 화투를, 어떤 분은 소주를 넣어줬다고 하는데 숭실대학교 안병욱 철학과 교수님께서는 두 권의 책 궁금하시죠? 한 권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지금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 이 노노라고 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거들랑 성경과 노노를 관 속에 넣어달라. 그러니까 저 세상 가셔도 그분은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셨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셨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성경과 노노를 본다. 근데 이 대목이 참 재밌잖아요. 노노는 유교의 상징이죠. 성경은 기독교고. 그럼 기독교와 유교는 대척점에 있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유교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어떻게 공자가 유교의 시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보면 바벨탑과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예수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여하튼 유교의 상징인 노노와 또 기독교 상징인 성경 두 권을 놓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전, 이제 고전이 되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고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씹어 먹어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씹어 먹는다는 것은 좀 거친 표현이죠. 어떻게 책을 씹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꼼꼼하게 행간의 의미까지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씹어 먹으려고 하고 꼼꼼하게 빛을 치면서 행간의 의미까지 잡아내려고 할 때 행복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면 아마 이마를 찌푸리고 인상 쓰고 보지 않으실까요? 막 괴로워하면서 뭐 누군가는 그러죠. 그렇게 괴로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보물이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 답안도 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제화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늘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저만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공유해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공부해왔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여러분의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렇게 읽어봤는데 힘만 들고 지치고 그래서 한 권을 며칠 걸려서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책을 보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그 독서 때문에 다른 독서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청소년 시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도 젊었을 때 깨우친 건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과 관계에도 아름다운 간격을 지녔으면 좋겠다. 마치 칼릴 지브란이 쓴 아름다운 간격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삶이겠죠. 이효령 교수님은 줄에 설 때 항상 칼릴 지브란의 아름다운 간격의 그 한두 구절 정도를 신랑 신부 및 하객께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칼릴 지브란의 아름다운 간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격을 두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또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또 제가 뒤에서 바라보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밀착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좋아한다는 미명하에, 존경한다는 미명하에 밀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너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장단점, 긍정, 부정적 측면을 볼 수 없고 또 내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난지 구별할 수도 없게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맹신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금방 실증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죠. 즉 고인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과의 대화, 죽은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할까?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2500년 전이죠. BC 550년에 공자가 활동하셨으니까요. 그러면 2500, 600년 전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흥미롭지 않을까요? 대화를 나누려면 떨어져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를 할 때는 적어도 1m의 간격은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있었던 거리, 그리고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있는 이 거리를 적어도 1m는 두자. 그래서 그 공간, 간격을 왔다 갔다 하자는 거죠. 공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름대로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턱을 개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스듬히 누워서 보기도 하고. 내 자유죠.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공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공자께서 생각한 바가 이거다. 그럼 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라고 한번 덤벼보는 거죠. 한번 폼을 잡아보는 거죠. 저는 공자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모두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왜 공자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가 생각한 것을 한번 메모해 보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공자와 내가 생각한 부분에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빨간 걸 한번 쳐보는 거죠. 나 이렇게 내 생각이 다르다. 근데 또 오히려 맞아떨어지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공자도 내 수준에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오히려 재미없는 거죠. 그건 이제 검은색으로 한번 이거는 뭐 공자가 내 생각이 맞았네. 틀렸을 때 흥미를 찾는 거.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고전을 읽는 것. 고전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현대 서적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과 작가의 생각을 견주어 보는 것, 즉 대결하는 것. 근데 대조건은 이를 악물고 인상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흥미롭게, 유쾌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너무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 할까요? 심심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심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료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TV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전화기로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한번 해본다든지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롭죠. 그런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지속해 보세요. 벌써 하품할 겁니다. 하품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뭘까요? 너무너무 편안한 공간인데 하품하면서 하는 것이 뭘까요?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편안한 휴식의 공간, 휴식의 시간에 왜 피곤하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심심한 것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심한 것, 한가한 것, 무료한 것을 깨는 것이 고려시대 때 이일로의 파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일로의 파한집, 이규보의 백운소설, 채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여공패설, 그 폐간문학이 이제 고려시대 때 문학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문학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게 될 때 또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파한집은 한가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료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거죠. 그 책을 읽으면 심심함이 사라진다. 재밌다, 즐겁다 이거죠. 그래서 이일로의 파한집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읽으면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전도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책들도 심지어는 성경도 재밌게 읽는 거죠. 물론 장난삼아 읽으면 안 되고요. 재밌게 즐겁게 읽는 거죠. 이제 성경 같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새기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논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읽고 또 생활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읽는 과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그리고 즐겁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독서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뭐 팔짱을 끼고 책을 저만치 이렇게 한번 놔보고 그렇게 읽어보면 생각보다 또 어려운 부분은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읽어보면 며칠 전에 어려웠던 것이 또 쉽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번 메모도 해보고요. 그러면 인상 쓰고 독서할 때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책 그리고 또 저쪽 서재에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그렇게 읽은 건데 항상 그래 이거 다 읽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어떤 책은 몇 페이지만 읽고 또 어떤 책은 끝까지 다 읽고 또 서너 번 정독해서 읽은 책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그냥 목차 정도만 본 책도 있죠. 이거 제가 모두 읽은 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읽지 않을 거 왜 샀냐? 그때는 꼭 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려고 보니까 무겁고 또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럼 반품하면 되지 않냐? 반품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특징은 남의 책을 거의 빌리지 않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이제 교양에 관한 서적을 이제 빌려서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녀석이 내 책 가져가서 안 주나? 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한 7,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한 3, 40페이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꼭 읽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또 그 대화한 내용들이 통하면 뭐 공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항상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저에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가능한 간격을 두고 적어도 1m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한번 앉아도 보고 또 고인과 대화하면서 고인과의 생각의 공간의 간격도 있지만 생각의 간극을 하나하나 좁혀가는 과정, 그리고 심심함을 해결하는 과정이 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